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 특징적인 몇 종목 외에는, 그닥 재미가 있었던,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약보합,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매기가 이쪽에 다 집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대형 IPO 관심이 있었던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량 거래가 나올 때는 그쪽에서 좀 밀려서 끝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 카카오뱅크는 상장되고 오늘 오전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거기다가 기대를 모았던 따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따블은 아니었습니다만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한 이후에 결국 종가의 상한가로 마감하는 다소 좀 특이한, 그죠? 그동안의 흐름과는 다소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카카오 그룹,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까지 한 4개 정도 되죠. 이제 연말에 또 카카오페이, 또 내년도에도 상장 예정되어 있지만, 자, 5번째로 국내 기업들 5번째로 지금 시총 100조를 달성을 했어요. 아주 기록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따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자, 카카오, 그죠? 집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패밀리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랩.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뱅크가 오늘 다소 다른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럼 카카오뱅크가 상한가인데 카카오가 안 가겠느냐? 가죠. 당연히 갈 수 있죠. 카카오에 대한 어떤 회사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카카오를 단기적으로는 좀 팔아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당분간은 좀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누차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얘기의 연장선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카카오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아직까지 카카오를 팔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카카오가 조정받은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이 자식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상장된 첫날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 넘게 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어떤 전망들, 또 카카오 그룹 패밀리들의 전망,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넵튠까지 얘들이 언제 다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주말을 맞아서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혹은 카카오뱅크에 청약을 하셨거나, 혹은 또 카카오뱅크 노리시는 분들 계신다 그랬죠. 제가 청약보다 자리를 잡고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카카오 게임즈 최근까지 조정을 좀 받아서 이제 다시 또 반격할 시점이 됐죠. 아니, 이미 카카오 게임즈는 7월 달에 70%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인데 언제 또 다시 갈 수 있을지, 또 넵튠은 어떤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넵튠은 어떤지,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손자라고 볼 수 있죠. 카카오의 손자 회사인 넵튠. 글쎄요. 조금 있으면 또 크래프톤이 상장이 되는데,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넵튠, 크래프톤 상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대1 상담은 불가한 거예요. 문자 회원이에요. 저희 VIP 회원들은 문자 메시지를 받는 회원입니다. 혹 1대1로 막 상담을 한다라는 그런 또 요구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1대1 전화 상담 없이도 얼마든지 문자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요.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사실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회원들한테, 저희 VIP 회원들한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준 종목이 바로
카카오였어요. 과거형이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도. 저희는 이제 매도를 이미 다 완료를 했고, 그러나, 어느 정도 다시 매수 시점이 온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카카오가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주 화려하게 또, 시장에 대비, 증시에 대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카카오가 뿌듯할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이렇게 있는데 그 다섯 번째 바로 카카오그룹이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섰죠. 자, 카카오뱅크가 사실 공모가가 39,00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18조 정도였었어요. 만약에 따상이 가면 당연히 100조를 넘는다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따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상한가는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33조예요. 100억을 무난하게 돌파를 하죠. 거의 카카오가 60 얼마예요? 66조? 그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65조라고 치고, 카카오 게임즈도 뭐 작게 잡아서 6조라고 치고,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또 다시 많이 빠져 있죠. 넵튠이 약 7,600억 정도 되거든요. 카카오뱅크가 33조 정도 되니까 뭐 100조는 한 110조 정도 이상 지금 달성을 한 것 같아서 이 카카오 그룹에 대한 흐름,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오늘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카카오가 2.3% 떨어졌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2.5% 정도 떨어졌어요. 넵튠이 뭐 이거는 약보합이네요. 그죠? 안 올랐어요. 그죠? 누구만 올랐어요? 카카오뱅크만 무려 거래량이 6억 주인가요? 6천만 주, 5,900만 주네요. 그죠? 5,900만 주의 거래량, 거의 6천만 주의 거래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더블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죠? 더블 상한가가 나왔으면 10만 원이 훨씬 넘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고. 자, 어찌됐든 카카오뱅크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먼저 상장이 되어 있던 카카오 패밀리들은 오늘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일까? 재밌어요. 그쵸? 모든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카카오뱅크 쪽으로 매기가 몰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카카오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저희는 뭐 이때 1차 매도를 하고요. 1차 매도를 하고 지난 4월 15일 날 회원분들한테 1차 매도, 마지막 최종 매도를 정확하게 6월 24일 날 정확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달 좀 넘었죠. 카카오 당분간 좀 쳐다보지도 말자.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오늘은 없기 때문에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카카오 매도 논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죠? 한 달 반 정도 지금 카카오가 계속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더 오르는 것보다도.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카카오를 뭐 그쪽에서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16만원 근처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좀 오르면 다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고요. 당분간은 카카오의 패밀리들을 갖고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뭐 카카오뱅크가 됐든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뭐 넵튠이 됐든 간에. 자, 상대적으로 지금 카카오뱅크야 뭐 이제 상장이 된 거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때요? 7월 달에 70% 정도 급등을 한 이후에, 이게 오딘 효과죠. 어떤 사람들이 오딘 효과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딘의 효과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딘 단지 그 게임의 흥행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딘의 효과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의 IP, 그죠? IP를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죠?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가 70% 오르고 지금 가격 조정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그죠?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강한 양봉으로 이제 스타트를 시작한다라는 신호탄을 보내주고요. 8월 달에 견조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이르면 8월 중순위부터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았죠. 그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8만원 초반대면은 충분한 카카오 게임즈 조정이다. 가격 조정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해소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카카오 패밀리, 카카오는 당분간은 좀 쳐다보지 말자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변함이 없고요. 그 외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뱅크, 또 카카오 페이 또 지금 좀 연기가 됐잖아요. 그죠? 증권신고서가 좀 연기가 됐는데 빠꾸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또 연말께 다시 또 상장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슈는 남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들이 이제 서서히 또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 페이라든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그죠? 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카카오 커머스가 좀 합쳐져서 또 규모를 좀 크게 늘린다는 얘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뭐 일본, 그죠? 일본 시장에도 이제 상장이 예정돼요. 피코마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적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카카오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자, 실적 한번 볼까요? 자, 카카오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다시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죠. 2021년 2분기 실적 매출이 역대 최고치 1조 3,522억이 나왔어요. 그죠? 전년 대비 42%나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1,626억 66% 상승. 영업이익 역시도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 생각 같아서면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죠. 그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카카오도 지금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컨텐츠 부분하고 이 플랫폼 부분, 특히 이 플랫폼 톡 비즈니스,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또 게임이라든가 뭐 뮤직 이런 컨텐츠 부분에 상승세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거기 뭐 플랫폼 부분, 컨텐츠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컨텐츠 부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의 구성, 이렇게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전망치라든가 지금 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카카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뭐 카카오 같은 데 취업하는 건 굉장히 더 어렵겠죠. 그죠? 선호도 1위예요. 삼성전자를 제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됐고요. 그쵸? 카카오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그죠? 얼마 안 됐다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 꽤 됐죠. 그죠? 그런데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이 된 이후로 사실 네이버에 아직까지도 좀 뒤져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 속도가 네이버를 추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주목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든 카카오의 어떤 성장성, 또 이러한 메리트, 이 부분이 당장은 카카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동생들, 그죠?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뱅크라든가 또 카카오 페이라든가 또 넵튠이라든가 이 손자 회사들까지 시장에서 카카오만큼의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카카오 뱅크가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시중은행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자,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었죠. 야, 이거 고평가다. 어차피 얘도 은행일 뿐인데 어떻게 KB금융보다 신한지주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상장되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고평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 무슨 소리냐. 얘들의 경쟁 은행은 KB금융, 신한지주, 우리은행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인터넷
은행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K뱅크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런 어떤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기존의 시중은행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다. 뭐 외국에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여신 플랫폼 로켓 컴퍼니라든가 러시아 뭐 디지털 뱅크 이런 거 던코프 뱅크인가요? 자, 이런 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다소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자리를 잡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나 아니면 더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카오뱅크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떠한 산업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PER, PBR 갖고 예전 잣대로 가지고 카카오뱅크를 평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카카오뱅크 다소 너무 많이 오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초의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라든가 또 비바 리퍼블리카가 바로 토스죠, 그죠? 그 다음에 K뱅크 이 친구들하고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또 고객수, 계좌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맞겠죠. 일단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시각들은 좀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 카카오페이가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카카오페이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 또 무슨 또 알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죠? 자, 카카오페이의 관계사죠.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가 벌써 5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네요. 그죠? 카카오페이 증권. 자, 근데 카카오의 이런 어떤 플랫폼, 카카오 생태계는 이 정도로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는 어떤 이런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와 단순한 산업 비교를 가지고 카카오랑 견줘보는 건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증권회사 지금 얼마나 많아요. 기존에 있었던 증권회사들. 그죠? 근데 벌써 500만 명을 돌파했다? 대부분 다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은행들, 시중은행들, 또 기존에 있는 이제 증권회사들도 점점, 그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증권화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구자적인 측면의 프리미엄은 얼마든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넵튠 얘기 시간이 없는데 넵튠은 오늘 뭐 나온 얘기들 이렇게 보니까 IP 기반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죠. IP 기반을 확보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자회사인 넵튠이 또 IP 기반의 여성형 스토리 게임 개발사 3개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스토리타코, 비비드 스튜디오, 또 프리티 비지라고 하는 이 3개 회사. 스토리타코, 비비드 스튜디오는 19%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프리티 비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확보해서 58%의 지분을 넵튠이 인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카카오뱅크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 논리대로 본다면 카카오뱅크가 상한가가 무너진다. 보시죠. 카카오뱅크의 상한가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래 지금 6천만 주 가까운 거래가 나왔는데 이 거래를 줄이면서 강하게 올라가면 당분간 카카오뱅크는 뭐 10만 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래가 오늘보다 더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리면 이제부터 카카오뱅크는 조정이 온다. 언제까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카카오뱅크가 조정받을 때까지는 카카오나 카카오게임즈나 넵튠 이런 것들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카카오는 못 가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자, 지금 조정 잘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승세가 좀 접는 조정 시점이 온다면 카카오게임즈가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는 여러분들 사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래 고점에서 못 팔았다, 더 이상 이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카카오 게임즈 고점이 7월 26일이었어요. 그죠? 넵튠의 고점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확히 7월 26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밀리면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반전으로 상승할 수 있고,
따라서 넵튠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음 주 전략을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좀 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죠? 카카오 게임. 오딘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딘이 뭐 1등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8월 26일인가요? 다시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또 런칭이 되죠. 그것도 오딘하고 경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광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의 성공 스토리, 오딘의 성공으로 인해서 뭐 라이온 하트라든가 넵튠이라든가 거기 그죠? 뭐 세컨드 다이브 IP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게요. 현대투자 문자회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고 뭐 현대투자에 가입하신다 그래서 내가 떼부자가 된다,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뭘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드리는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회원에 가입하면 내가 무조건 뭐 돈을 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현대투자의 장점을 좀 알아가는 한 달 동안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마음에 든다, 나랑 잘 맞다 하시면 좀 연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뭐 한 달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최소 단위니까 3개월 한번 문자 메시지 좀 받아보시고, 포트폴리오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게 되면 문자 메시지 오늘은 뭐 5번 정도 나갔거든요. 평소에 한 3번, 4번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만 받아보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금하시고, 거기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하고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좀 적어줘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월요일 일찍 오전에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뭐 문자 메시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